FDP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토픽 6을 시작할 거고요. 토픽 6에서는 앞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걸 뭐 알고리즘에 넣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밸루에이션 하는 그 단계에 와서 이제 그거를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이밸루에이션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항목들을 이제 하나씩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걸 했어요. 데이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 넣어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에서 하는 내용들은 어떤 걸 했냐? 타겟이 있다 없다. 타겟의 유무에 따라서 타겟이 있으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고, 타겟이 없으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고, 두 개를 합쳐서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했고, 그리고 뭐 레인포스도 했고, 뭐 타겟에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모델을 설정할지 타겟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알고리즘을 했어요. 거의 뭐 챕터 토픽 2부터 시작할 때부터 거의 상당 부분이 화려한 알고리즘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그리고 로지스틱 나오면 항상 비교가 되는 서포트 벡터 머신, SVM. 이것도 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트리 계열 모델, 디시전 트리도 했고, 이런 것들 뭐 단점을 보완해서 뭐 앙상블적 모델도 있고, 뭐 배깅, 이런 거 등등등. 그리고 바로 이전 시간에는 뉴럴 네트워크도 했죠. CNN, RNN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이제 모델링을 해요. 뭐, 변수들이 이렇게 있고, n개까지 있고, 뭐, 이제 모수를 막 다 넣어가지고, 변수에 맞는 값들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뭐, 0, 1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서는 다 이제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이제 앞에서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모델링을 한 예측한 값. 모델 뭐 한 개만 하진 않으니까, Y1, 뭐 Y2, 뭐 두 개 정도 한다고 하면, 이거와 맞게 결과값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고,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델 만들고 나서, 그냥 아무거나 만든 거를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걸 그냥 평가를 해서 어떤 모델이 더 좋다. 어떤 모델이 이럴 때 이 모델을 써야겠네.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게 그런 평가들을 할 거고, 그런 평가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거의 리딩 6.1에 있는 내용이고, 6.1이 데이터 사이언스 포 비즈니스, 여기에 있는 챕터 7하고 8이고, 지금 보시면 한 여기 정도까지가 챕터 7에 들어가고, 여기 이유가 챕터 8에. 그래서 이 앞에는 좀 숫자들이 나올 거고, 수식들 기준으로 나올 거고, 뒤에는 이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즈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6.1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할 거고 6.2는 이번 시간에 아마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6.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들,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interpretability 이쪽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 이건 또 이때 시작하기 직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델 3은 실무에 있었던 그런 논문들이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거의 플로우가 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본 가장 쉬운 개념. 그리고 저번부터 추가된 책, 머신러닝 인 비즈니스 이 책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좀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 실무, 논문을 가지고서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유인물을 하나 올린 게 있을 거예요. LOS 이제 비교표를 올린 게 있는데 실제로 사실 이게 크게 막 영향도 있게 바뀌진 않았어요. 지난번 시험이랑 동일하게 책도 동일하고 범위도 동일하고 뭐 논문도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내용도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지난번에 할 때 좀 이제 리던던트한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이닝하는 식으로 문제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고 사실 추가됐다 하더라도 그 추가된 내용 자체들이 다들 막 엄청 어디서 막 다른 데서 추가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 책에 있었던 내용 사실 지금 만들어진 책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명시화해서 이것까지 알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더 넣은 게 아닌가 질문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걸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토픽 6의 첫 번째 유인물 보시면 키워드 쪽 부분에 이 챕터에선 특히 키워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 있었던 키워드 거의 2배로 키워드가 늘어났는데 사실 이 키워드 자체가 막 어려운 키워드라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원래 알아야 되는 개념이었는데 조금 더 명시화해서 단어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ccuracy는 그냥 정확도예요.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거거든요. 약간 아까 전에 나왔듯이 이 모델이 원래 여기서는 이게 지금 틀렸죠. 그리고 얘는 같아요. 얘는 같고 얘도 같아. 얘도 같고 얘는 틀렸어. 얘는 같고 얘는 틀렸어. 이랬을 때 정확하게 나온 이거의 확률 Y1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개 중에 100개? 10개 중에 한 3개 맞은 거고 Y2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중에 2개 맞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정확도 실제값과 얼마나 같은지 그거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내는 게 이제 accuracy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classifier 이 classifier 같은 경우에 이제 사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확률 값들 클래스 값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F measure는 뒤에 이제 confusion matrix 쪽 관련돼서 쭉쭉쭉 나오다 보면 이제 그 후에 또 이거를 뭔가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F measure, profit curve랑 밑에 ROC 이 커브 요거 두 개는 비주얼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hit rate 그리고 뭐 first rate 이것들은 질문에선 사실 문제에선 빠졌는데 여기에 키워드 명시되어 있으니까 알긴 어쨌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AUC 커브, 뭐 리프트 커브, cumulative response curve 이것들도 다 적어놨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를 그래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컨퓨전 매트릭스가 포함됐어요. 원래 기존에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키워드가 없었는데 문제도 사실은 컨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하라는 문제가 원래 사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빼버리고 아예 키워드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간 것 같고 이 컨퓨전 매트릭스 안에 first positive, first negative, true positive, true negative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 이거는 계속 수업하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라 자동적으로 외워질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실제 값은 포지티브예요. 그리고 네거티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측할 때 포지티브라고 예측을 하고 네거티브라고 예측을 한 게 있어요. 실제 맞는 거를 포지티브라고 예측을 했어. 그럼 이거는 진짜 포지티브니까 true positive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틀린데 얘가 맞다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에요? false positive가 되는 거고, 실제로 맞았지만 얘가 틀렸다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은 false negative. 그러니까 진짜지만 가짜인 가짜. 그러니까는 진짜인데 가짜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틀렸어. 그리고 틀렸다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은 true negative. 그래서 이게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키워드 내용이거든요. false positive, 여기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positive, true negative. 이 개념들도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있고, 이것들을 알아야지 precision이랑 recall이랑 이런 개념들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precision, recall, sensitivity, specificity, 이 개념들이 이제 다 이 confusion 매트릭스에서 따라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개념이 major classifier랑 ranking classifier. 뭐 그냥 말 그대로 랭킹이라는 게 순위를 매긴다는 거니까 클래스파이어를 다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비교를 하는, 어떤 거를 어디서부터 임계점을 어디로 둘지 스레스홀드를 결정짓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onservative, permissive, 이거는 이제 그래프들을 또 나중에 해석할 때 쓰는 그런 그래프들에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값은 뭐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1.1을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면, 원래 기존에는 define and calculate accuracy and error r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define이라는 것보다 이제 계산을 하라고 나와요. 계산, calculate accuracy and error rate. 이제 계산만 하라고. 계산하는 게 뭐 define 한 거죠, 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 기존의 B번에, 왼쪽이 기존이고 오른쪽이 tube인데, describe of confusion matrix 이 내용 빠졌고요. define first positive and first negative 빠졌어요. 사실 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기 그래프 하나, 뭐 테이블 하나 그리면서 이 모든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동일하게 identify first positive and first negative with confusion matrix. 앞에 있는 개념을 모르면은 앞에 있는 문제가 결국은 뒤에 거랑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confusion matrix, first positive, first negative 이거 다 알아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리더넌트한 표현은 제거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escribe unbalanced data and the problem associated with unbalanced data. 이거는 지난번하고 동일하고, 추가된 게 있다면은 뭐 calculate accuracy of model developed using balanced data set but applied to an unbalanced data set. 그러니까 결국은 describe 하면서 calculate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계산을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까지 잘 했으면 해서 이렇게 질문을 더 추가한 게 아닌가. F번은 똑같아요. Discuss the problem with unequal cost and balance benefit of error. 그러니까 이 책이 6.1에 나온 이 Data Science for Business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식이 없고 비즈니스적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통계 베이스가 없어도 이해하는데 되게 쉬운, 그래 쑥쑥쑥쑥 그냥 넘기면서 그래서 통계에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기 쉬운, 심지어 뭐 통계 전공인 제가 봐도 오히려 더 수업 시간 했던 것보다 이해가 훨씬 더 잘 됐었던 그런 되게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냥 배울 때 expected value하면 그냥 수식만 배우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고 이런 거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이걸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언밸런스 데이터 요런 것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비즈니스적 상황을 봤을 때 모든 데이터가 항상 이렇게 밸런스 돼 50대 50대 이런 데이터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뭐 10%안 되는 그런 타겟을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를 고려해서 이제 언밸런스 데이터 얘기가 나온 거고 여기 expected value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도 결국은 이제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실제로 상황이 개입되면서 이 expected value에 대해서 코스트냐, 베네핏이냐, 프로핏이냐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가 살짝씩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고 이 계산에서 이쪽에 나온 값이 코스트구나. 그리고 이게 프로핏이구나, 베네핏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굉장히 쉽게 써놨고 사실 그냥 혼자서 모든 개념을 한번 이렇게 책을 보는 것도 여기 이렇게 되게 크게 도움이 된다. 내용이 되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1.1에 대한 LOS 변경된 내용이고요. 6.1.2에 대한 변경된 내용은 또 거기 하기 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책에 나오는 내용이 Define and Calculate Accuracy and Error Rate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 term classifier accuracy 여기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볼드체 보시면 the term classifier accuracy is sometimes used informally to mean any general measure of classifier performance.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이게 이제 피처예요. 피처들 막 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결과들 그거의 실제값, 예측값 그리고 여기가 0이냐 1이냐 0이 1이 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냐 이랬을 때 이 숫자 아까 이야기했죠. 전체 숫자 중에서 이게 일치하는 거 true positive로 되는 true로 나오는 거 true positive든 true negative든 true를 맞추는 거 얘도 맞았고 얘는 틀렸고 얘도 틀렸고 true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쭉쭉쭉 나온 거 그래서 결국은 전체 중에서 맞은 거 collect 여기는 collect decision made total number of decision made에서 이거가 분모고 number of collect 되게 산수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1 마이너스 에러 레이트가 동일하겠죠. 그렇잖아요. 1, 2, 3, 4, 5 여기가 10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해서 F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7개네. 뭐 10개 있다고 할게요. 10개 중에서 뭐 얘가 6개를 맞췄다. 그 10개 중에서 틀린 게 뭐 4개다. 이게 이제 동일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 this is equal to 여기 1 minus error rate에서 두 번째 줄 내려가면 이게 이 accuracy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워요. 그래서 it is very easy to measure. 그죠? 계산하기 매우 쉽죠? 그런데 바로 옆에 unfortunately it is simplistic and has some well-known problem.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제 뒤에서 슬슬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거에 앞서서 accuracy랑 더불어서 또 평가할 수 있는 지표 confusion matrix가 이제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describe confusion matrix 여기서 뒤에 가면은 뭐 2 곱하기 2의 그 confusion matrix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가 계속 이야기하게 돼.
실제로 맞았어. 맞았다고 예측을 했어. true, positive. 실제로 틀렸어. 근데 맞았다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은 가짜로 맞은 거. 실제로 맞았는데 틀렸다고 예측했으면은 가짜로 틀린 거. 실제로 틀렸는데 틀렸다고 했으면 true, positive. true, negative. 여기 보시면은 여기 325페이지에 실제로 이 테이블이 나와요. 그래서 P하고 N 위에다가 actual이라고 써 넣으시고 그리고 왼쪽에 측면에다가 Y하고 N 앞에는 predict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 위치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스위치 돼야 되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외우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actual 쓰고 왼쪽에 predict이라고 써가지고서는 좀 덜 헷갈리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볼드체 보시면 The error of the classifier are the first positive, relative instance classifier are positive and first negative. 그냥 이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개념이 나와요. Unbalanced data and problem with associated unbalanced data 이 얘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더니 accuracy가 뭔가 좀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게 이제 문제가 뭔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데이터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마케팅을 하려고 타겟을 예측을 했어. 내가 그래서 그 예측한 타겟을 한 사람한테 LMS나 뭐 이메일이나 뭔가 메일링 서비스를 했어. 그랬을 때 메일링 서비스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타겟에 맞아서 액션을 취해서 뒤에 물건을 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돈이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그 예측한다고 했을 때도 그 대상자 수가 50대 50으로 막 50명 중에 뭐 100명 중에 50명이 무조건 반응할 거라면 사실 그냥 랜덤하게 보내도 2분의 1 확률이니까 되게 이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그렇게 50대 50으로 되는 그런 밸런스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애큐러시를 했을 때 이 밸런스 측면, 데이터 측면을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 여기서 이제 책에서 보여주는 얘는, 이게 통신사 고객들이 이탈을 할 것이다. 이탈을 하면 1000이라고 하고, 이탈을 안 하면은, 1000이라고 하고. 그래서 A라는 케이스는 볼게요. A라는 케이스는 여기가 true positive라고 했고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여기가 맞았을 때 맞았다고 하는 애들이 500명인 애들이 있고 얘는 200명, 얘는 0명, 얘는 300명. 근데 똑같은데 여기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B야.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여기가 300.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탈할 건데 이탈할 거라고 예측한 게 300명이고 여기는 200, 여기는 500, 여기는 0.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accuracy 구할 때는 어떤 게 필요했어요? 전체 중에서 요거 true로 나온 애들만 필요했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 두 개의 accuracy를 구했을 경우에 A 같은 경우에
전체가 1000명이니까 80%잖아요. 이 같은 경우도 어때요? 1000명 중에 300 더하기 500 accuracy가 80%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같은 80%냐? 같지 않잖아요. 얘는 실제로 맞았다고 하는 중에 맞았다는 애들이 500명이라서 80%가 된 거고, 얘는 300명이 돼서 80%가 된 건데, 실제로 이게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 accuracy가 숫자가 동일하다.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A와 B하고 모두 이제 정확도는 같지만 두 개의 이제 모델의 작동 방식이 다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모델의 성능이 같아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게,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책 326페이지의 피겨 7-1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처음에 밸런스드 파퓰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기서 에러가 생기는 부분이 첫 번째 쪽 보면은 A하고 B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80%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에러가 그 동일한 에러가 아니라는 게, A 같은 경우에는 맞았는데 틀렸다고 예측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틀렸는데 맞았다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전혀 다른 건데, 여기서 있을 때는 어쨌든 accuracy 동일하게 나왔지만, 바로 밑에 쪽을 보면은 이 비율을 조정해서 실제 언밸런스 데이터인 이 실제 데이터를 적용을 하고 나면은 사이즈가 확 달라지게 되는, 이 에러가 완전 확 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accuracy의 가장 큰 맹점이다. 결국은 이렇게 보고 나니까 A 성능이 더 나빠지고 B 성능이 더 좋아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accuracy만 볼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저런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언밸런스된 이런 정확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제 봐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326페이지에 언밸런스 데이터 이게 나와요. 일단 이 언밸런스 데이터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보면은 as a class distribution become more skewed. 이게 skewed 데이터는 편중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언밸런스 데이터들. 이런 게 실제로 많고, 이런 데이터들, 언밸런스 데이터를 skewed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는 언밸런스 데이터라고 정확히 명시 안 하고 skewed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evaluation based on accuracy breaks down.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사실 이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런 걸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기를 당한 고객이 999명 중에 1명이다. 그러면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찍어도 이 정확도가 99.9%고, 그러면은 당연히 사기 당하지 않을 고객이 999명이다 이러면 찍어도 이 사람은 사기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계속 찍기만 해도 확률적으로 정확도가 99.9%로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F번을 보시면 discuss the problem with unequal cost and benefit of error.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우리가 정확도를 통해서 예측을 했는데,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보여줬던 이제 A라고 B를 언밸런스 데이터에 넣었을 때 갑자기 어떻게 돼 있었냐? 두 번째 7.1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래프 보면은 갑자기 에러가 A 같은 경우에 Y 이 부분의 에러가 크게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이제 N에 있는 에러가 축소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코스트하고 베네핏이 발생이 되겠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F번이고, 이게 각각의 이제 different cost를 발생시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려놓은 이것만 봤을 때도 실제로는 이탈을 하지 않아. 근데 이탈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은 이탈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락인하려고 하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야겠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탈을 할 것 같아. 아니구나. 잘못 말했구나. 이 사람은 이제 이탈을 안 할 것 같아. 이탈을 안 할 것 같아서 이탈 안 하는 사람들이야, 실제로는. 근데 이탈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니까 코스트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을 할 거야. 근데 이탈 안 할 거라고 했어. 그러면은 굳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코스트도 아무것도 발생을 안 하죠. 그런 식으로 비용의 이쪽에서 오는 에러이냐 아니면 이쪽에서 오는 에러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이슈가 좀 다르게 돼요. 그냥 기본 컴퓨터 매트릭스로 이것만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면 여기서 이제 얘가 나오는 게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암을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실제로 암 환자, 여기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암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암 환자한테 암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실제로 암이 아닌 환자인데 암 환자라고 예측을 해서 암이라고 진단을 했어. 그러면은 실제로 암은 아닌데 암이라고 예측을 하면은 암이냐 아니냐라는 그 정밀 검사를 받고 등등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코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내가 암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런 식으로 발생되는 코스트라던가 뭐 스트레스,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암이야. 근데 암이 아닐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 내가 암이라는 거를 이제 놓치고서는 그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더 시리어스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FN의 에러와 FP의 에러에 따른 코스트, 이게 다르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 F1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1000, 꼭 이걸 떠나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마케팅을 할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적인 이슈 측면에서도 이제 이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마케팅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되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암 같은 건강을 진단하는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문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임상실험 같은 하는 곳에서는 정확도를 더 요구한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이 나왔을 때 이 에러가 많더라도 이 에러가 적으면은 오히려 더 모델 성능 측면보다도 이 모델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마케팅 할 경우에는 그냥 방지 목적에서 고객 이탈 방지 목적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게 낫겠어라고, 이 에러가 더 많은 게 낫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27페이지 F1을 보시면 Another problem with simple classification accuracy as a metric is that it makes no distinction between false positive and false negative error.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내려가시면, 다섯 번째 줄, very different cost. 그쵸? 전혀 다른 이런 코스트가 발생을 할 거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문단이 이제 케이스 1에 해당되는 그 암 진단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를 이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DSS, false positive error. 그래서 false positive error일 경우에는 하나,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 expensive, inconvenience, and stressful
for the patient.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but it would not be life-threatening. 그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 두 번째 더 내려가시면 first negative 이 경우에는 바로 옆에 써 있어요. second type error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통계할 때 뭐 첫 번째 뭐 first type error라고 하고 second type error라고 하는데 이 first negative가 second, type 2 error. 얘가 type 1 error. 그래서 type 2 error 이 경우에는 한 줄 더 내려가서 뒤에 쪽으로 가시면 serious consequences. 그쵸? 생명의 위협이 되는 되게 serious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다음 문장이 These two errors are very different, should be counted separately, and should have different cost.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문단이 케이스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마케팅, 커스트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의 뒷부분에 볼드체 Ideally, we should estimate the cost or benefit of each decision a classifier can make. Once aggregated, this will produce an expected profit estimate for classifier.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expected cost하고 expected benefit 이런 expected profit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하는 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가 컨퓨전 매트릭스다. 그런데 이 컨퓨전 매트릭스도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액큐러시다. 근데 이 액큐러시만 보자니 이슈가 좀 있다. 언밸런스된 데이터에서도 좀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언밸런스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지표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 컨퓨전 매트릭스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에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에러이다. 어떤 거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사실 컨퓨전 매트릭스에 이어서 뭐 프리시전, 리콜 이게 컨퓨전 매트릭스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이게 익숙해야겠죠. 이게 되게 헷갈려요. 여기가 프레딕이고 여기가 액츄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꼭 외워야 되고 뒤에 쭉쭉쭉 이어지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컨셉인데 이게 이제 바뀌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내 방식대로 잘 외워두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고려해서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할 게 이 expected value를 통해서 리얼 비즈니스 쪽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코스트가 발생이 되고 얼마나 베네핏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 한번 살펴보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6.1.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